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시스템 디자인공학 전공의 김유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 체제,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회사라는 조직을 만들 겁니다. 하다못해 조직 폭력배들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먼저 만들어요. 하인리라는 안전을 체계화하는 학자는 안전관리를 가장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조직을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관리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조직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면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전관리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인적, 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처리 대책을 행하는 작업이다. 즉 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고 재해를 처리하는 업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뒤처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조직의 업무를 보면은 재해 예방이 한 9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재해를 처리하는 대책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행하는 작업을 우리가 예방 대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안전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고요, 교육을 하고요, 또 관리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를 국한하는 대책이요. 이 재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한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들도 우리가 안전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지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소화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해를 국한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방화문 설치, 화재가 다른 데도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재해를 국한하는 대책이고요. 재해를 처리하는 대책이요. 재해가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재해가 일어났던 걸 알리고요. 또 그 재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대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이요. 재해를 진압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피난이나 시설의 비상처리에 관계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상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상대책에 해당됩니다. 각 학교 건물을 보면 항상 계단이 2개 이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화재가 났을 때 계단이 하나가 있으면 탈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 곳에 화재가 났을 때 다른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계단이 2개, 3개, 4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안전관리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선을 위한 피드백 대책,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보다도 더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사고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대책, 이런 것들도 우리 안전관리 업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조직과 구비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목적은요, 당연하죠. 모든 위험을 제거를 할 수 있는 위해서 안전관리가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제거 기술의 수준 향상. 이 조직이 없으면 위험 제거 기술을 발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제일 한가하니까 위험 제거를 하는 일을 맡기고요. 다음날 보니까 사원 B가 제일 한가해요. 그럼 오늘은 안전 업무 하게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을 만들면 거의 조직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만 하기 때문에 안전 제거 기술이 향상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하는 데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안전관리 조직이 어느 회사에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사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한 사고들이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듯이 어떤 사고, 즉 화재 이런 것들은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조직의 구비 조건을 보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조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 안전관리 조직을 만들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되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조선업종과 화학업종은 회사의 특성이 틀려요. 조선업종은 사람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많죠. 그래서 조선업종은 뭐 3만 명, 4만 명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학회사들은 장치 산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업종에서는 추락, 전도,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사람이 일함으로써 얻는 근교육계 질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화학회사들은 휴먼 에러에 의한 화재, 폭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규모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안전을 아주 잘한다. 우리도 똑같이 삼성전자와 똑같은 안전관리를 가져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회사죠. 종업원이 30명 있는 회사가 그런 대규모 회사의 조직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즉 커다란 대기업들은 안전관리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뭐 몇백 명이 됩니다. 종업원 30명인데 안전관리 29명이 하고 일 1명이 한다면 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냥 안전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안전관리자가 보고를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누가 안전을 못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잘하면 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와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돼요. 보호구는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하여서 사고 그것이 합격후인지 불합격후인지 누가 검사해서 선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미루다가 안전장치 없이 일함으로써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과 밀착된 조직이어야 돼요. 안전관리 조직을 안전을 한다 하더라도 다치는 사람은 생산 라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올바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생산 부서장은 물건을 100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1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나 안전부서장의 책임은 오늘 사고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안전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100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고치기보다는 빨리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전부서장은 물건이 100개 만들건 안 만들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사고를 안 나야 돼요. 사고가 나면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산부서장과 안전부서장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면 안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안전을 항상 실시하는 조직의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그 안전관리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라고 법에서 정한 게 있어요. 최소한 어떤 사업장이든지 법에서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보건체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업주가 여러 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고 현장을 매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공장에서는 이제 공장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을 보좌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전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것을 예방을 하는 사람이고요, 보건관리자는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임명해야 돼요. 임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의 사업자는 전임 안전관리자, 전임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즉, 다른 일을 하지 않고요, 반드시 안전보건 업무만 하는 이런 전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서 안전관리자로 가거나 위생기사, 간호사,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인간공학 기사를 따면은 이제 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생산부서의 관리감독자를 얘기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경험도 많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즉, 경영층과 근로자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근로자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사업주가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안전 업무를 잘하면은 그 회사가 그 안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에는 안전 담당자를 주도록 되고 있어요. 로봇 작업, 프레스 작업, 이러한 작업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담당자, 거기에 잘 아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 조직은 이렇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부분 그 노사 간의 그 안전보건 문제는 굉장히 그 대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일해야 되니까 안전을 우선시하고 사장님은 돈을 좀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이 노사관계에 좀 이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합동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조직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직의 형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조직의 책임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법정 직무. 법정 직무는 법에서 정한 직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안전보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직무니까 잘 알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예방교육 수립, 규정 작성, 안전보건 교육, 환경의 점검과 개선, 건강관리,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보호구의 구입 적격품 여부 확인, 거의 모든 안전물을 총괄한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는 안전을 하는 실무자예요. 그래서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보면 되고요. 학생들이 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업무를 하게 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규정에서 뭘 하도록 정한 업무, 그 다음에 보호구를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하는 거, 교육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거, 원인 조사, 사업장의 순위 점검,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우리가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 실제로 사고를 나면은 중대사고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안전관리자가 다 책임을 지면 아무도 안전관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현재 보면은 이 법정 직무만 잘하면은 뭐 안전관리자를 크게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정 직무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큰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직무는 잘 알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는 보건관리자는 주로 하는 일이 근로자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건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 그다음에 보건에 관련된 보호구, 즉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이런 병에 걸리는 걸 예방하는 보호구들을 선정하는 업무를 하고요.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유해 화학물이 몸에 들어가면 이제 병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음에 환기, 국소배기 장치의 점검, 직업병의 조사, 주로 이제 병에 관계되는 걸 합니다. 사업장의 순위 점검, 건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의 어떤 조치 건의, 이런 것들을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위원은 사업주가 임명하는 자 반절, 그 다음에 노동자의 대표, 근로자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반절. 그래서 노사가 동수로서 운영하는 조직이 되고요.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심의 논의를 하는 작성이 됩니다. 예방하는 기본 대책, 원인을 찾는 거, 교육 계획, 안전관리 규정 심의, 이런 것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계형 조직, 라인형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계획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 조직을 통하는 행하는 관리 방식이에요.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이게 그 직계형 조직이 되는데요. 실선이 안전지시고요. 점선이 생산지시입니다. 이 공장장님이 부장한테 얘기를 해야, 물건을 100개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까지 잘 점검한 다음에 일을 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자한테 또 물건을 몇 개를 만들고 안전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작업자는
물건을 만들면서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 만들어요. 즉 안전과 생산이 같이 흘러가는 조직을 우리 직계형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을 하죠. 장점은요, 이 안전에 관계되는 명령과 지시가 생산 업무와 같이 흘러가므로 조치가 철저할 뿐만 아니라 실시도 빨라요. 명령과 보고가 상하 관계뿐이므로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아주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요, 안전과 생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건 만드는 데 바빠요.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을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전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참모형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스텝형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안전 업무만 하는 이 참모형 조직을 둬요. 스텝 조직을 두고요. 여기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계획, 조사, 검토,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 모든 것을 행하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여기 참모형 조직이 있는데요. 공장장이 생산부장한테 물건을 몇 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생산 명령만 하지 안전의 명령은 하질 않아요. 이 안전 스텝에서요, 이제 안전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비가 오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장치들을 잘 점검해서 일을 해라 라고 위에서 명령을 해야 돼. 그렇지는 않고요, 다 여기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안전부서에서, 생산부서는 생산부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은 안전 스텝이 있으니까 안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안전 업무가 표준화가 되어가지고 직장에 정착이 될 수 있던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안전문 업무를 잘해야 되니까 양식도 만들고요, 매월 언제 무슨 일을 한다는 것들 다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정착이 돼요. 단점은요, 생산 부분과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전과 생산을 이제 별개로 취급하기 쉬워요. 그래서 안전 부분과 생산 부분과 마찰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실제 다치는 사람은 생산부서의 근로자들인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안전부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안전장치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은 생산부서 사람들인데 그걸 안 고쳐요. 왜? 그건 안전부서 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과 생산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계 참모형 조직이라고 있어요. 라인 스텝형 조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직계형 조직과 참모형 조직의 장점을 따가지고 만든 조직의 형태예요. 즉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스텝을 두고요, 또 생산 라인 각 층에도 안전 담당자를 둬요. 그래서 스텝 부분에서는 안전을 기획만 하고요, 실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실시를 해요. 즉 우리가 보면은 직계형 참모형 조직은요, 이 안전 스텝에서요, 안전을 기획을 해서 이 공장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장장은 안전과 생산 명령을 같이 내요. 여기에 또 안전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안전을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요, 안전 업무만 해요. 단 이 단점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즉
건설 현장의 본사에서 스텝에서 안전을 교육을 하고요. 각 현장에도 안전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또 안전을 관리를 합니다. 뭐 현대자동차는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어요. 이 본사의 스텝에서 안전을 교육하고요. 각 공장별로 다 안전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안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장점은요, 안전과 생산이 유리될 염려가 없어요. 밀착된 조직이 돼요. 그리고 조직원 전원이 안전활동에 참가를 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은 스텝에서 하니까 전문가들이 있고요. 생산기술 대책은 생산 라인에서 하니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이러한 안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스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스텝의 힘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서실 조직이 왜 강해요? 사장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힘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생산 라인을 좀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인이 아무 힘이 없는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 계통 후 조언과 참여가 혼동돼요. 즉 안전 스텝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어때요? 생산 라인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명령 계통이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형태는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걸 우리가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안전관리 규정 내용에 포함됩니다. 조직을 어떻게 가야 되고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교육, 상벌 뭐 이런 안전에 관계되는 규정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우리가 사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쓰면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작성해서 안전보건관리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동의한 걸 노동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위원회 노사 간에 이 규정이 합리적인지 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서로 동의한 사항들을 우리가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어떤 조직, 교육, 관리, 그 다음에 사고조사 대책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안 되면은 제작성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갖춰야 될 조건들, 목적,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직 체계,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직계형 라인형 조직, 참모형 조직, 그 다음에 직계 참모형 조직의 형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사업장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한다면 아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멋진 사업장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